주가가 이제 대시세의 변혁이 나오고 이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은 잘 가던 종목이 어느 순간에 조정을 받고 완전히 시장에 소외된 종목이 급부상이 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인간사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돌고 도는 쳇바퀴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이제 경기의 상승 사이클하고 하락 사이클, 그 다음에 산업의 상승 사이클, 하락 사이클하고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대시세의 종목들은 결국은 절대 저가, 주가 자체가 절대 저가라는 부분에 진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시장에서 외면당할 정도의 장기간 소외 과정을 거친 종목이 나중에 보면은 대시세로 연결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속담에도 쥐구멍에도 볕들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각설이 중에서도 명창이 있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격언을 또 들이대밀죠. 그래서 이 절대적과 장기간 소외는 주가의 대시세 반전을 일으킨다. 이 산업 사이클이, 경기 사이클이 변화됨에 따라서 그 수혜가 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사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자산 가치, 그 다음에 수익 가치, 그 다음에 이 성장성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특히 이제 자산 가치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상 대차대조표에 있는 부분들 과거 가치라고 할 수 있겠고,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 가치, 이건 현재 가치라면 성장 가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미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 가치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본다면은 이 수익 가치, 성장 가치는 결국에는 주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기업을 볼 때 얘가 절대 저가 장기간 소외를 하더라도 아무거나 갖다 들이대면서 이게 주가가 이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이제 잘 나타내는 것을 제가 좀 고민을 해보면은, 우리 이제 경영학에서는 저도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고 또 경영학 석사를 또 이 공부를 또 했기 때문에 석사 과정까지, 그래 이쪽을 이제 좀 잘 알죠 사실. 그래 이제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이제 만든 보스턴 앞대가리 따가지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BCG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얘기를 좀 안 하려다가 일단 요것만 조금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장기소의 절대저가라 하더라도 얘를 갖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를 이제 한번 가늠을 해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고성장을 하고 고수익을 내는, 고성장하고 고수익을 내는 스타그룹이다. 실제로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거기에서는 고성장 고수익을 내는 스타그룹이고, 얘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고성장인데 저수익이야. 응? 성장은 성장인데 저수익이야. 여기는 이제 문제아 그룹이죠. 문제아, 아가 칠드런입니다. 프로블럼 칠드런에서 문제아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죠. 저도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소가 젖을 짠다.
해서 이제 캐시카우라고 하죠. 캐시카우 그룹. 요렇게 이제 해서 현금을 짜낸다. 카우가 암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장은 좀 멋졌어. 저성장, 저성장, 그 다음에 고수익, 요런 칼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제 안 한 게 뭡니까? 저성장하고 저수익이죠. 이해되십니까? 저성장, 저수익. 성장도 없어. 수익도 없어. 요건 좀 도구라 그래요. 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개가 다 됐다. 성장도 멋지고 수익 사업이다. 이것은 메리트가 없죠. 메리트가 없어요. 이것은 이제 뭐 우리가 산업 사이클상 보면은 이제 쇠퇴기에 돌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은 이제 구조 조정을 해서 이제 떼어내고 다시 고성장 저수익이라도 이제 이쪽에다 배팅을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주가가 이제 제일 잘 갈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문제아 그룹입니다. 고성장 저수익. 고성장 고수익이 아니에요. 고성장 저수익 구간, 이 문제아 그룹이 있을 때 주가가 빅 랠리가 나와요. 어떤 제품의 사이클로 보면 이제 도입기가 되겠죠. 도입기가 되는데 그때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꿈에 의한 주가 상승, 요 구간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강한 탄력성을 가지고 주가 상승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미래 이제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가 이제 시장이 곧 도래할 거다. 도래를 이제 시작을 했다. 도래할 거다부터 해서 이제 움직여서 이제 개화가 되는 시점 있죠. 어떤 특정 산업이 개화되는 시점, 그때 이제 주가가 이제 빅 랠리가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어떤 뭐 특정 테마들 막 날아갈 때 정신없이 날아가고 그럴 때 이제 딱 요때 아닙니까? 그래서 요 자리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때 보면은 이제 주가 시장 개화에 따라서 이제 막 쳐 올라갈 때 나중에 보면은 그때 제때 못 발면은 완전히 뒤져 자빠져 버리죠. 왜냐면 돈은 아직 못 벌고 있거든요. 저수익이니까. 그죠? 돈은 별로 못 벌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소위 말하는 이제 불기둥 장세, 젊은 시세 장세,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보라는 장세, 그 장세가 이제 문제아 장세, 문제아 그룹에 들어있는 사이클의 종목들이죠. 요때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기를 벗어나서 이제 보면은 이 스타그룹이 이제 고성장 고수익의 장세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옥석이 한번 가려져 가지고, 옥석이, 왜냐면 여기서 이제 막 시장이 개하면 뭐 난립을 해서 개나 소나 이제 이 산업 사이클에 진출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고 하니까 나도 이제 사업 목적에 추가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력도 없는데 이제 뭐 또 하겠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무늬만 벤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뒤에 테크만 붙으면은 주가가 날아가던 시절이 있어요. 딱 그런 시기 아류작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지만은 이제 요것은 거품과 같은 것이다. 이 버블이 항상 깨요. 거기서 이제 옥석이 가려지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버블이 이제 탁 옥석이 가려지고 나니까 99년 같은 장 빅 랠리가 나와서 진행이 되다가 꼬꾸라 자빠지고 나니까 2000년 지수 개 박살이 나고 2001년 2년 이렇게 가다가 지수가 저점을 찍고 올라오니까 옥석이 탁 가려졌죠. 뭐가 대박이 났습니까? 당시에 네이버, 인터넷이 네이버로 재편이 돼가지고
다음도 좀 시들해지고요. 검색 시장으로 해서 네이버가 굴림을 하고 또 옵션도 그때 잘 갔어요. 그래 이제 막 완전히 또 대박이 난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고성장 고수익 구조. 이것이 이제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것인데 뭐 세계대전이든 아니든 또 뭐 예를 들어서 최근 같으면은 그 지난 2, 3년 사이에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게 나오니까 어때요? 이게 각국에서 이제 국방,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국방비를 늘리고 뭐 하다 보니까 성장은 계속 하고 있는데 돈도 몽땅 벌어들이는 업종이 이제 방산주 같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업종은 쉽게 안 꺾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돈을 잘 버니까 성장도 여전히 잘 하고 있는데 돈도 잘 버니까 산업 사이클에서 보면 성장기죠. 도입기 위해 성장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옥석이 한번 가려져 가지고 개나 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옥석이 한번 가려져 가지고 실제로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은 아주 안정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이때가 이제 옥석이 가려진 애들을 중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해 가지고 대박을 내는 자리. 그러니까 아무 때나 뭐 그렇게 하는 게,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을 때 이제 중장기 투자하면 대박이 나는 자리. 접수되죠? 제가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상승한 그 배경이 돼.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방산이라고 해서 뭐 빅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별 볼 일 없죠. 그거하고 좀 차원이 틀린 거예요. 돈까지 잘 버는 회사로 옥석이 딱 가려지니까 이제 주가 그 관련주들은 쳐 올라가는 거예요. 바이오도 지난 2018년에 초랠리가 나오고 폭락을 했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또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삼바,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 알테오젠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또 재편이 돼가지고 착 가는 놈들은 한정 끝도 없이 가버리고 그런 상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마찬가지입니다. 고도 성장기는 지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초고도 성장 저수익 시대가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바이오는 계속 고성장은 해요. 근데 이제 돈까지 벌어들이는 회사가 이제 중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제 성장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캐시카우가 움직이는 자리, 이제 성장이 이제 둔화됐어. 이 자리는 제품 사이클로 보면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성장도 없고 그죠? 이제 뭐 고도 성장이 아니니까 나도 이 사업에 진출하겠다 뭐 그런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성장 고수익 구조니까 이런 데는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되고 그냥 현금이 또박또박 잘 나오는 그런 회사죠. 워런 버핏이 잘 투자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진입장벽이 강력한 회사, 꾸준히 돈은 잘 버니까 쌀 때 사가지고 쭉 가져가는, 우리 재무제표상에 보면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 이런 놈을 사가지고 꾸준히 대세 바닥에서 역발상 투자해가지고 꾸준히 갖고 있어가지고 대박을 내는 스타일. 요게 바로 워런 버핏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가 성숙기 요 사업이. 물론 이제 요 2번하고 3번이죠. 2번도 같이 곁들여가지고 투자를 하죠. 워런 버핏은. 오케이. 요 자리는 그 메리트는 별로 없는데 이 돈은 잘 번다 그랬잖아요. 성장은 없는데 돈은 잘 벌어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요것들이 이제 부상이 될 때가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성장이 없으니까 잠자고 있어요. 근데 돈은 꼬박꼬박 챙겨지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가치주 시장 대비 엄청 싸게 이제 거래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저퍼 열풍, 저 PBR 열풍으로 해가지고 쳐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나타나는 징후를 보면은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어가지고 경기 침체기에 이제 보니까 이 회사들은 돈을 잘 벌고 싸거든. 청산 가치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청산 가치도 안 되고 뭐 PBR이 뭐 0.5배라든지 뭐 이렇게 뭐 0.3배 뭐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빨리 이제 키를 맞추러 이제 올라오는 그런 형태들이 나오는 것이죠. PBR PBR이 1배면 우리가 이제 시가총기하고 자산총기하고 일치가 되는 자리인데 그거보다 이제 훨씬 싸니 청산가치도 안 되고 보니까 이야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이 경기 침체기에 주로 여기에 이제 딱 주가가 폭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상승장인 것 같긴 한데 하락장 같기도 하고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아리까리에 지수가 멍땅 빠졌어요. 근데 하락장인가 상승장인가 아리까리한 그런 구간에서 빠져가지고 옆으로 이제 기는 바닥자리 정도 오면은 이게 아리까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돈을 몽땅 벌어놓은 애들은 엄청나게 가격이 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쳐 올라가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때 반짝반짝 한 번씩 그 움직이는 것이 이 자산주 열풍, 또 저 PBR 열풍이 한 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장이 안 좋을수록 이 침체기에서는 고가주보다는 저가주보다는 고가주가 잘 움직이고 상대적으로 물량 통제가 되니까 세력이 해먹기 좋거든. 이제 경기 침체에 거쳤다가 이제 경기가 회복되길 그 주가 지수가 이제 주가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갈 때는 전부 다 이제 개차반이 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동전주까지 완전히 뭐 추락해 버리고 만원짜리가 천원까지 내려가 버리고 그런 종목들이 이제 중심돼서 올라오는 것이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요 두 가지 케이스, 문제아 케이스, 그 다음에 스타 케이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해야지 진정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리 생각을 해보면 이제 주가가 막 그 어떤 특정 섹터만 이제 엄청나게 올라간다든지 뭐 양극화가 뭐 대형주하고 소형주 간에 뭐 엄청나게 양극화가 된다든지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이 양극화가 끝날 거 아닙니까?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이제 매도할 시점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 또 가고 그러면 양치기 소년이 있죠. 삼시세판이라고 내리 세반 꼬그려 자빠지면 쳐 올라가서 이 얘기가 이제 이격이 벌어지고 양극화가 됐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세 번 정도 가면은 이제 꼭대기가 온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소외된 종목들은 한없이 빠졌고 밑바닥까지 저 지하 2층 3층까지 이제 꼬그려 자빠져 버린 그러니까 이제 저점에 거의 와가고 있다. 그때 되면 뭐 목표가 낮추고 난리 지랄을 떨죠 증권사에서. 그러지만은 실제로 보면 주가는 이제 바닥에 거의 접근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소외주를 매매할 때 절대저가 소외주에 매매 들어갈 때는 차트만 보고 하면은 한 번 더 빼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 이 재무제표가 이상이 없고 이 회사가 망해버리거나 뭐 해버리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탄탄해 그 생존이 될 수 있는 종목, 그 핵심된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딱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진행하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시고 여러분들 오르고라는 채팅 어플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르고라는 채팅 어플은 개인 투자들이 투자 정보를 얻을 때 가장 최고급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이 무료 정보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 다운로드 받으면 24명의 전문가 무료방을 전부 다 공짜로 입장이 돼요. 제목 아래 더보기 보시면은 눌러보시면은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오르고 차팅 앱 무료방 입장하셔가지고
수익 내는데 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